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12명씩이나 됩니다. 근데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도지사들은 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 시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민심을 청취할 기회도 보통 사람들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다. 정치인인데다가 소지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을 민감했죠. 특히 자기 지역의 민심.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그러면 충청남도의 민심은 충청남도 지사가 굉장히 잘 아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입장문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쇄신론을 얘기한 거죠. 쇄신론. 근데 어제가 11월 3일입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죠? 10월 29일. 그러니까 어제보다 대략 한 5, 6일 정도 앞서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그 다음에 김기현 의원, 권영세 의원, 그 다음에 출장 중인 나경원 의원까지 이름을 올려서 중진 5명이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유튜브로 해드렸죠. 대략 한 6대4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쇄신론을 요구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 어제 입장문하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시도지사들이 옮겨간 거냐?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12명의 시도지사 중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동훈 대표의 소통,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 태도,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는 입장문에 서명을 했다 하는 것이 변화고, 물론 어제 입장문에 한동훈 대표의 소통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장문을 보면 양비론처럼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쇄신에 나서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양비론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시도지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감쌌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입장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아침 보면 이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갤럽은 매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한 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렇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 정도만 기억나는 걸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이건 주관식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4%가 없다. 모르겠다.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정치 여론조사에서 70%를 넘는 거라는 거는 느낌상은 거의 100%다 이런 논평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74%가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일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에 나가면 대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수치가 74%다.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도 또 한 가지만 해달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19%. 그 다음에 가족 주변인 비리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2%. 그럼 이것도 한 21% 정도가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도, 이게 뭐 거의 첫 번째. 기억나는 거 한 가지. 김건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 독대 10월 21일에 있었죠. 한 보름 전이네요, 벌써. 이게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역시 73%가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성과 없었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한 답변자가 또 73%입니다. 이거는 실제 10월 21일 독대 직후에 조사한 결과보다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한 조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인식에서 점점 더 비판적이 돼간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윤 대통령 혼자만 남은 윤석열의 시간이라고 제가 제목을 다룬 겁니다. 점점 더 악화되죠. 이 느낌을 한번 보시면 트렌드가 여론조사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여론조사에서 뭐가 몇 퍼센트 나온 거 그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트렌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뭔가를 쐐기를 박아놨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을 때 뭐 왜 독대를 요청하느냐 하는 거 뻔히 알았던 때 아닙니까? 그때라도 국민의힘과 소통해 가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작품을 내놨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기염을 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그 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연대 이런 것들 아마 동력이 확 약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에서 이 사각형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고 한동훈 대표를 취조하는 듯한 이런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은 더욱더 악화됐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얘기 그거 왜 못 봤죠? 북한인권재단 그 이사 추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꼭 풀어야 되느냐 아니 묶어야 되느냐 그거는 풀고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유연함을 보이지 못한 거. 거기다가 오늘 시정연설, 예산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의 그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설명하는 거죠. 안 나가겠다고 그랬죠? 글쎄, 지금이라도 나가면 되죠. 싸늘하죠? 국회에 가면 싸늘할 겁니다.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대통령이 악수하자고 해도 안 하고 외면하거나 이런저런 아마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되죠. 대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치죠. 근데 아예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아니 대통령이 뭘 잘했다고 지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55%는 될 겁니다. 이것도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지 풀려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독대를 요청한 후라도 몇 가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지 않았던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더 좋았고 10월 21일 실제 독대가 성사된 그 장소에서도 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직후라도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고 아니면 지난 11월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러이러한 걸 검토 중이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발표를 했으면 또 좋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미루고 뭐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뭐 70%가 넘는 이런 상황을 맞았다. 그래서 ASAP 빠를수록 좋다 조치가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왜 우리 속담에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야권에서 나오지 않았다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악화된 거죠. 그 다음에 탄핵 얘기 지금 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짐짓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11월 위기 정신없을 때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문제 때문에 돌아서서 미소를 짓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상황은 보름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대응 카드로서 충분히 불을 끌 수가 있었던 때다. 근데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다. 지금 이 순간도 좀 태도를 바꿔서 시정연설에 나가고 거기서 야유를 받더라도 야당으로부터 그래도 할 일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막는다 최소한도. 반전은 못 시키더라도. 그리고 반전 카드를 내놔야 한다. 근데 뭐 일각에서 뭐 채널A 보던가요? 거기를 보니까 뭐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진짜 뉴스를 국민 앞에 설명을 해도 국민들은 그걸 진짜 뉴스로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악화된 책임?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럼 대통령한테 100% 있느냐? 참모들 책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참모들이 자리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 카드를 내놔야 되는 시점 이미 늦었죠. 늦으니까 점점 더 강한 카드를 내놔야 됩니다. 처음에는 요 정도 감기약 정도 먹고 끝날 일을 이제는 독감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독감약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제는 영양제를 맞아가면서 뭔가 총체적인 종합 처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까지 또 늦었다.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쇄신에 관해서 가장 크게 저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은 흐를수록 더욱더 불리해진다. 그게 여론조사, 시도지사 입장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